1단계 전환의 핵심은 하루 탄수화물 20g입니다. 이 기준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이라고 생각되는 음식은 먹지 마십시오. 아니, 탄수화물은 먹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인은 전체 칼로리에서 탄수화물이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탄수화물 300에서 400g입니다.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전환 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밥, 빵, 떡, 면 종류의 곡물 음식과 단호하게 결별하십시오. 식단은 철저하게 고기, 생선, 계란, 해산물, 십자화과 채소로 바꿔야 합니다. 애킨스 영양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국인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역시 밥입니다. 밥 한 공기는 약 65g의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1단계 전환과 2단계 지속 감량에서는 섭취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3단계 미세 조정과 4단계 평생 유지부터는 가능합니다. 밥 한 공기 기준으로 하루 탄수화물 용량을 조절하시면 수월합니다. 1단계 전환의 식단을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기, 생선, 계란, 해산물, 십자화과 채소, 치즈, 버터, 오일. 애킨스 영양학은 국내에 황제 다이어트로 처음에 소개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돈이 많이 드는 식단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애킨스 영양학은 영양가 높은 음식을 권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식단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애킨스 영양학은 정말 돈이 많이 드는 식단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육류는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정말 멋진 음식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의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비용이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저는 삼겹살 대안으로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앞다리살은 삼겹살 대비 가격이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수입산을 구입하면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맛과 식감에서 국내산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육점 사장과 친해질 수 있다면 자투리 고기를 요청해 보십시오. 좋은 육질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가 아주 훌륭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고기를 구입한다면 합리적인 엥겔 지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양가 낮은 음식은 지금 당장 주머니 사정을 좋게 할 수 있지만 미래의 건강과 행복을 약탈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반대로 영양가 높은 식품은 미래의 의료 비용을 감소시키며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제 개인적인 식단을 소개해 드립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간헐적 단식, 점심 달걀 2-3개, 샐러드, 방탄커피, 저녁 고기, 쌈채소 또는 샐러드, 파채, 김치, 나물. 아침은 간헐적 단식을 합니다. 애킨스 영양학은 간헐적 단식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식단입니다. 왜냐하면 배고픔을 별로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 3끼를 먹는 야생동물은 없습니다. 새끼라는 관성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공복은 내 몸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치유 행위입니다. 과도한 육체 활동을 하지 않는 분이라면 간헐적 단식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달걀과 샐러드, 방탄커피를 먹습니다. 저녁 식사가 메인 식사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하루 한 끼의 만찬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 만찬으로 돼지고기를 선호합니다. 특히 돼지고기 앞다리살로 구이와 수육 요리하기를 즐깁니다. 매일 비슷한 메뉴를 먹는 것은 지겹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적인 레시피가 필요합니다. 한국에는 멋진 구원투수가 있습니다. 최고봉은 단연 나물입니다. 사이드 메뉴로 다양한 나물을 먹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물, 멋진 음식입니다. 풍성한 채소와 함께 전환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백인엔 100가지 레시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애킨스 레시피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익숙한 식단과 결별하세요. 이제 과거와 작별 인사를 할 때입니다. 자신을 뚱뚱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던 고칼로리 음식을 선택하세요. 전환 단계에서는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조언을 믿으세요. 만족할 때까지 드십시오. 하지만 만족하는 것과 배부른 것을 혼동하지 마세요. 오랫동안 과체중이었다면 배부름과 만족을 구별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배가 부르기 전에 먹는 것을 멈춰보세요. 잠시 후에도 여전히 배고픈지 판단해보세요. 조금 더 드시고 다시 멈추세요. 만족할 때까지 반복하세요. 그러면 유쾌한 포만감을 서서히 알게 됩니다. 천연 지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버터, 크림, 치즈, 올리브 오일, 그리고 육류, 가금류, 생선에 있는 지방 말입니다. 전환 단계에서는 지방을 먹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케톤 검사 스트립 KTS는 몸이 지방분해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KTS는 소변에서 케톤 생성 여부를 측정합니다. 케톤의 수치에 따라 스트립이 분홍색 또는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KTS는 비교적 유용하며 저렴한 편입니다. 제 환자들은 KTS가 심리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베이지색에서 분홍색 또는 보라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지방을 태우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KTS는 도움이 됩니다. KTS의 색깔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 현재 음식을 점검하세요. 특히 샐러드 음식을 다시 살펴보세요. 비교적 혈당 수치가 높은 토마토와 양파를 제외하십시오. 하루에 50g 정도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KTS는 더 이상 분홍빛이나 보랏빛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의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하세요. 과도한 단백질은 포도당으로 전환됩니다. 이런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KTS가 분홍이나 보라색으로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욕 감소와 더불어 꾸준한 체중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케톤이 생성되지 않지만 지방이 연소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KTS는 단순한 도구일 뿐입니다. KTS의 색깔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나중에 KTS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식욕을 조절하면 체중과 허리 둘레가 줄어들고 지방을 태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피곤함의 유령이 사라집니다. 전환 단계를 시작하고 며칠 뒤부터 자신의 식욕이 조절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방 분해는 식욕을 억제합니다. 어느 순간 적당한 양을 먹은 후 더 이상 음식에 집착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높은 에너지 수준, 즉 활기입니다. 애킨스 영양학은 잃어버린 에너지를 되찾아 줍니다. 어떤 이는 평온함과 행복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제 피곤함의 유령이 사라집니다. 조만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애킨스 영양학을 시작한 첫 주 동안은 피로와 어지러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케톤 생성 과정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체중이 빠른 속도로 감량되면서 동시에 수분과 미네랄이 급격히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몸이 빠른 대사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땀을 통해 미네랄을 빨리 잃어버리거나 이뇨제를 복용함으로써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과 소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체중 감량 속도를 조금 늦추십시오. 저녁 식사에 채소 1인분 또는 소량 60g의 견과류나 씨앗류를 추가해 보세요.
몸은 2주차에 다시 적응할 것입니다. 부작용이 없어지면 다시 탄수화물 20g 섭취로 돌아가십시오. 또 다른 문제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의 빠른 배출로 인한 다리 경련입니다. 멀티비타민 보충제를 별도로 섭취하십시오. 그럼에도 다리 경련이 계속된다면 탄수화물 용량을 약간 올리십시오. 탄수화물 금단 증상은 좋은 일입니다. 전환 단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탄수화물 금단 증상입니다. 우리는 매일 먹는 음식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익숙했던 음식을 갑자기 중단하면 금단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설탕, 밀가루, 곡물은 혈당 수치를 빠르게 올리는 음식들입니다. 금단 증상은 피로, 두근거림, 두통, 식은땀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금단 증상은 좋지 않은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금단 증상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보통 금단 현상은 3일 이내에 끝나며 그 이후에는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전환 단계를 지속하기 너무 힘들다면 탄수화물 음식을 소량 섭취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탄수화물 양을 서서히 줄여가면 됩니다. 분명한 것은 금단 증상을 일으키는 음식을 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중독된 탄수화물 음식이 혼란의 원인입니다. 그 혼란은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전환 단계를 유지하는 동안 체중이 상당히 줄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체중 감소 속도는 나이, 활동 수준, 약물 복용 여부, 신진대사 저항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환 단계를 하는 2주 동안 일반적인 체중 감량은 과체중 남성의 경우는 4kg, 과체중 여성인 경우에는 2kg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체중 감량 프로그램이든 가장 먼저 빠지는 것은 수분입니다. 애킨스 영양학은 특히 이뇨작용이 뛰어나서 몸속의 수분이 빨리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환 단계를 시작하고 4일에서 5일이 지나면 주로 지방이 빠집니다. 전환 단계는 건강한 식습관의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전환 단계에서 하루 총 칼로리는 얼마나 허용되나요? 칼로리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킨스 영양학은 칼로리 대신 탄수화물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칼로리는 결코 무시할 요소는 아닙니다. 체중은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섭취하는 칼로리가 많은 결과입니다. 탄수화물 제한 식단은 다른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단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연소시킵니다. 하지만 폭식을 자유롭게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케톤이 검출되지 않거나 케톤 검사 스트립 KTS 색깔의 변화가 옅은 보라색에 그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신진대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KTS가 나타내는 케톤 수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KTS에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체중계의 숫자와 옷을 입을 때의 여유로운 느낌입니다. 이번 영상 애킨스 다이어트 혁명은 제 사심이 가득한 영상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시도하는 거라 분명 중간에 유혹이 생길 것을 잘 알기에 음식에 대한 유혹이 생길 때 이 영상을 들으며 복귀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육류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앞에서 먹었던 탄수화물의 양은 절대적으로 줄이고 고기와 채소 그리고 과일식을 하니 몸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입니다. 저는 체중 조절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식단을 습관화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소님들도 건강을 위해 식습관 개선을 검토해 보세요.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